2014년 2회 문제.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자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병합해야죠. 이렇게 병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병합할 수도 있고요. 굵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얘들이죠? 얘들을 컨트롤 1번 샵, 샵 0 다음에 억원. 그렇죠? 억원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단기순위 한참키 눌러서 변화해 주시면 되고, 블럭 잡아서 테두리선 그려주시는 거. 그럼 뭐 다섯 문제 푸는 거 뭐 금방 할 수 있어요. 예. 어디에? 억원이라는 글자를 넣는 거죠. 네, 넣는데 똑같이 했는데 저는 억원인데 숫자 다음에 한 칸 떼고 억원 나왔다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샵, 샵 0 억원을 써야 되는데 샵, 샵 샵을 쓰면 안 돼요. 샵, 샵 0 쓰고 억원 하는 거하고 샵, 샵 하고 억원 쓰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요, 요거는 만약에 0 쓰면 0억원이라고 나와요. 근데 얘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안 나온다고. 그냥 억원만 나온다 뭐야, 억원만. 숫자가 0이 안 나와. 그래서 항상 샵, 샵 0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21번서부터 지기가 과장, 옆에는 지점이 강동. 과장이거나 강동이거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을 서로 달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원 데이터도 넣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복사 위치는 25번째인가요?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계산 작업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무슨 함수 다음에 앰퍼샌드 점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앰퍼샌드 연산자 쓰라고 했으니까. 라지는 뭐예요? 몇 번째로 큰 거 찾는 거죠? 맥스는 제일 큰 거 찾는 거죠? 여기는 지금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라지 함수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라지 블럭 잡고,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값 컴마 2 써야 되겠죠? 컴마 2를 써야 두 번째로 큰 거가 되는 거죠. 앰퍼샌드 붙이고 몇 점? 몇 점?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몇 점? 2번 문제. 2번 문제도 지금 하단에 지금 룩업 테이블이 있는데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H 룩업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속 코드표에 요 세 번째 글자 P, M 이거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들 함수 써야 되겠네요. 뭐 중간에 낀 거니까. 그러니까 는 H 룩업 MID 가로 열고 사원 코드 중에 세 번째 단계, 이 코드 값이 어디에서? 하단에 나와 있는 부속 코드표에서, 그리고 F4번 키 누르는 거죠. 컴마 몇 번째 거? 두 번째. 첫 번째는 코드명이고 두 번째는 부서명이니까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거 찾아야 되죠. 펄스나 0 쓰면 되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명 나올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원하는 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서울에 예? 영이랑 일 쓰는 거요. 예.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볼게요. 여기에서 이거 멘트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뒤에 0은요. 여기다 0을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인데 true일 때는 안 써도 돼요. 근데 정확히 일치하는 아래 거를 써야 될 때는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요 A, B, C, D 순서대로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코드명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라면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1, 그 다음에 뭐 40, 7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 20%, 여기는 뭐 40%, 여기는 60%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만약에 10개 그랬단 말이에요. 10개. 그럼 10이라는 데이터는 여기 없잖아요. 한 개에 40개, 70개 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개보다는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그러면 20%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어떤 거예요, 지금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위에 있는 true를 쓰는 거예요, true. 그리고 여러 개 옵션 중에 위에 거는 안 써도 되고. 근데 지금은 S라든지 P라든지 B라든지 하는 글자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B를 찾으려고 했는데 S보다 크거나 같지 않잖아요. S보다 작은 거로 되잖아요. B라는 글자가. 그러면 영업부로 가버려요, 잘못하면. 이 데이터가, 이 코드표가 특정 글자를 정확히 맞춰야 된다. 만약에 해당 부서명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원번호라든지 이런 걸 꼭 맞춰야 된다 그럴 때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도 돼요. 60점 0.0점서부터 여기가 얼마냐면은 60, 70, 80, 90 해가지고 양, 양, 미, 우, 수. 그러면 60점 미만으로는 가고 60점에서 70점 사이는 양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수미양과 매길 때. 이럴 때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요. 이럴 때는. 그렇지 않고 아래 코드표가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일치하는 걸 꼭 찾아야 되고. 자, 총 납품액 한번 따져볼게요. 서울 평균, 서울 지역. 지역이 서울이래요. 서울 지역인데 이 24번째부터 25번째 여기다가 쓰래요. 조건을. 여기다 지역이 서울이라고 쓰래. 이렇게 쓰래. 그 다음에 이 총 납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T 에버리지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올림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업을 써야 되겠죠. 는 라운드 업 가로 열고 T 에버리지, 그리고 전체 블럭 잡고 컴마 총 납품액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찍어도 되고 여기다 4로 선택해도 되고, 4 대신에 항목을 클릭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뭐다? 지역이 서울. 그리고 컴마 소수점 몇 자, 100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예요. 1000의 자리에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의 자리까지 보이는 거죠. 그럼 1, 10, 100, 10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4네 뭐. 마이너스 4.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라운드 업 해가지고 올림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업을 써야 되고, 조건부 평균이니까 D 에버리지 써야 되고, 거기서 제공해주는 함수 중에서
그냥 하라고 하면 돼요. 예. 4번 문제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보셨던 함수일 거예요. 자, 표준 편차를 갖고 따지래요. 자, 는 stdev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이게 표준 편차가 돼요. 근데 표준 편차가 뭔지는 우리 몰라도 돼요. 자, 는 if stdev 뭐 각 지역의 표준 편차 값이 무엇보다 전체의 표준 편차보다 크면 그러니까 stdev 가로 열고 전체 거 그리고 F4번 내 거랑 전체 거랑 다르니까 무조건 전체를 한다든지 다른 걸 표시할 때는 F4번 키. 그래서 우리 동네 거가 전체 동네 것보다 크다면 뭐 하라고 쓰래요? 평균 기온 큼 하고 쓰고 아니면 빈칸이래. 표준 편차는요 시험에 잘 내지는 않아요. 표준 편차는 이런 거예요. 편차가 있죠. 평균의 편차. 요거 25.9, 26.7, 21.2라고 하는 값의 평균이 있어요. 평균이 24.6 나오는데 그 평균을 여기서 빼요. 빼서 그걸 다 곱해요. 아, 더하나? 예, 더할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와요. 통계학에서 말하는. 예. 그런데 시험 문제에 지역별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크다면 지역별 분산값이 전체 분산값보다 크다면 뭐 그런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지역별 표준 편차가 그랬는데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도 함수 제공해 줬잖아요. stdev라고 잘 알려줬잖아요. 그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게 함수를 많이 풀어보는 사람하고 아직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차이가 그런 거라. 모르는 함수가 나왔네? 아니, 모르면 어때?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자, 한번 볼게요.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가 K01-2-G라고 되는데 요 글자. 5번째 글자네요. 이게 1이면 마우스고 2면 키보드고 3이면 모니터고 4면 스캐너고 5면 프린터래요. 추수 가로 열고 MID 제품 코드에서 5,1가 1이면 뭐라고요? 마우스 2면은 키보드 3이면 모니터 4면은 스캐너 5면 프린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함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추수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을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함수 종류도 있다 그랬죠. 예. 그렇게 하면 이 답은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자, 분석 작업 한번 해볼게요. 원데이터 영역에다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어디다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A의 23번째다가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네. 피벗 테이블이. 자, 피벗 테이블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지점은 행에다 놓고 시기는 열에다 놓고 시그마 값에는 7월 8월
9월 각각의 합계 구하는 거죠. 만약에 평균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평균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그마 값을 열에 있는 거를 뭐로? 행으로 가져오래요. 행으로 가져오래요.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회계에 가서 기호 없음으로 하래요. 회계에 가서 만들어졌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샵 떨어지면 안 돼요. 샵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샵은 없애세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 피벗 테이블은 그렇게 푸시면 되고. 자, 또 두 번째 분석 작업은 뭡니까? 얘 블록 잡고요. 데이터 블록 잡고 통합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거 블록 잡아서 추가, 두 번째 거 추가, 세 번째 거 추가,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 첫 행과 왼쪽 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행과 왼쪽 열 꼭 체크하시면 여기 관련된 데이터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알아서 척척척 합계가 된다. 이게 제일 쉬운 거 같아요. 이거는 마우스를 드래그 몇 번만 하면 답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건 몇 점 줘요? 이게요 10점이에요.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만 나오면 또 그러니까 이제 함수도 나오고 하는 거죠. 함수가 40점인데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괜찮은데 셀 소식이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마지막에 기호 없는 회계로 지정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기호 없는 회계로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틀린 거예요. 빵점 처리가 돼요. 부분 점수가 없어요. 다 맞으면 10점, 한 개라도 뭐가 잘못되면 빵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요거 이렇게 블록 잡아서 뭐 셀 병합하고 이런 거는 각각 2점이에요. 2점. 2점이니까 틀려도 부담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 근데 조금 전에 나와있던 이래들은 블록 잡아서 통합에 들어가서 뭐를 드래그해서 확인 눌렀는데 예. 그것이 잘못되면은 뭐라도 하나 누락된 거 있으면 0점 처리가 되고 맞추면 10점 처리가 되는 거고. 혹시 1번 문제 그거 입력하다가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글자를 뭐 그거는 점수 안 줘요. 틀린 거는. 전체를 다 아니요. 한 글자를 썼잖아요. 네. 자, 이렇게 글자 제가 썼잖아요. 네. 이거 틀린 글자 아니잖아요. 그럼 점수 줘요, 이거는. 쓴 것만큼은 다 줘요, 이거는. 이 문제만큼은 다 줘요. 이게 한 50개를 입력하다 보니까는 5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는 지금 70개를 입력하거든, 70개? 71개 입력하는 거예요. 71개 맞죠? 그렇죠. 10줄이니까. 71개를 입력하면, 계산해 보세요. 는 5점 나누기 71개 같으면 어떻게 돼요? 0.074024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하나, 둘, 여기 지금 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개 맞췄잖아요. 그러면 19개 곱하기 요 점수 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338 맞은 거예요. 이만큼은 줘요. 얘는. 이만큼은 준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매크로 작업. 매크로 작업은 무조건 A 첫 번째에다 클릭하고 시작하시면 편합니다. 자, 개발 도구에 가서. 자, 이 개발 도구라는 탭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엑셀 옵션에 들어가서 요거. 이게 없을 수 있다 그랬어요. 시험장에 가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엑셀 옵션에 가서 꼭 요거 체크하시는 거.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뭐냐면 병합이고요. 자, 얘를 병합했고, 얘도 병합했고, 7월달 것도 병합했고, 8월도 병합하고, 9월도
그리고 이제 기록 중지. 그 다음 또 매크로. 이번 매크로는 합계 구하는 거죠. 합계 구하는 매크로 만들어 놓고 여기 합계 구하는 거죠. 합계 구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보세요. 이렇게 숫자만 블럭 잡으세요. 그래서 합계를 넣어주면 자동 합계 들어가요. 자, 기록 중지.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는, 썸, 가로 열고 블럭 잡아서 엔터 치고 얘를 자동 채우기 쭉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시그마 있잖아요. 이거 눌러도 자동 합계 나오거든요.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자,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으니까 매크로 만들었으니까는요, 합계 구하는 거 매크로 뭐 그 다음에 병합하는 매크로 만들었으니까 도형 그려야죠. 뭐 삽입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가 병합이라고 쓰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병합으로 지정하고요. 자, 그 다음 매크로에 가서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 있는 단추 눌러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이제 합계 구하는 거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된다? 합계. 이러면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병합 누르면 쫙 병합되고 합계 누르면 합계 쫙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끝나는 거죠. 2번 작업 차트 작업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수학 점수가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수학 점수 추가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수학 점수 블럭 잡아서 복사 컨트롤 C 차트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럼 수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행렬 전환. 행렬 전환을 해야 제대로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하면 2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만들어야 되죠? 축 제목 만들어야 되잖아요. 축 제목. 이렇게 하면 2점. 입력을 해야지. 입력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중간고사 성적표. 뭐 이래? 중간고사 성적표. 여기는 점수. 이쪽에는 성명 넣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바깥쪽에다 넣어주면 다 레이블 밖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해주면 되겠죠. 아, 근데 범례를 안 했네요. 범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 배치하고 여기다가 도형 스타일 뭐 색윤곽선 강조율 이거 하려는데요. 예, 이렇게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거 있어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요거 갑축이 숫자가 달라요. 문제랑 갑축이 책에는 12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질문을 할 거라고. 손을 싹 들면 감독관이 착 옵니다. 그럼 감독관님 여기 지시사항에는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감독관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해가지고 시험 본부에 가서 확인해서 올 거라고. 너도 여기 이상한데요? 막 이러지 말고. 그럼 미움 받아요. 소리 지르면 미움 받습니다. 딴 사람들이 시험 보는데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냥 손만 들면 자연스럽게 오니까. 자, 만약에 이것이 책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축서식에 있는 최대값이 120으로 가야죠. 이렇게 가야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라는 지시사항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지시사항대로 하고 마지막에 또 지시사항이 없으면 화면에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세요 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제가 이 축값을 125로 최대값을 변경했는데 문제지에서는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었는데 내 맛대로 하면은 감점 처리 당할 수가 있으니까 꼭 시험관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2번 두 번째 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볼게요. 좀 입력하는 거는 제가 해봤는데요. 뭐 어려운 건 없네요. 반복되는 글자가 많이 나와서 어려운 거 없지는 않고요. 그 다음 A1부터 H1까지 병합하고 바탕체 크기는 20 굵게 밑줄 A3부터 H3까지 셀 스타일 강조 색일 여기 써있네. 강조색 1번 예. C4부터 C15까지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죠?
H4부터 H15 당월 신입 회원수를 복사해서 총 회원수에다 넣으라는 거죠. 자, 복사해서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더하기 더해집니다. 보셨어요? 다시 복사해서 블록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돼요. 어차피 블록 잡으나 안 잡으나 얘 그대로 올 테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 더하기 더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 A3부터 F15까지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테두리 선 긋는 거. 예.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죠? 조건부 서식인가요? 수식이라고 되어 있죠? 창덕 공서부터 블록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 소식 뭐가 합계가 F4번기 두 번 누르고 그거 하나 갖다 얼마 30만원 이상이 이거나 12만원 이하. 그러면 5화를 써야겠네 앞에다. 5화 30만원 이상이거나 12만원 이하인 경우 다시 잠깐 나갔다 12만원 아니 30만원 넘든지 12만원 안되든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랬죠? 네, 그런 경우라면은 서식에 가서 네, 글꼴 색깔을 녹색으로 바꾸고 채우기 색깔은 노랑으로 채우고 이렇겠네. 그랬죠? 함수 프린터 주문 횟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부 뒷섬을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D카운트 A를 써야 되겠네. D카운트 밖에 없겠네 뭐. D카운트 A 그 다음에 전체 블록 잡고 뭐의 개수를 세면 돼요? 뭐 주문량의 개수 세도 상관없어요. 주문량의 개수를 세도 되고 제품명의 개수를 세도 상관없어요. 조건은 제품명의 프린터. 대출일자 는 반납일에서 가로 열고 반납일에서 빼기 대출일 가로 닫고 곱하기 1일 대여료 이렇게 했는데 내림하래요. 그럼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되겠네. 그렇죠? 컴마 10의 자리에서 1, 10, 마이너스 2 그럼 뭐 되겠는 거죠. 그렇죠? 네, 라운드 다운해서 괄호 열고 공식 나와 있으니까 공식대로 그대로만 쓰면 되죠. 뭐 3번 1과목, 2과목, 3과목이 각각 40점 이상이고 3과목 평균이 80, 60점 이상이면 는 if and 얘가 몇 점 이상이면 40 이상이고 쟤도 그거 하나 갖다 4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얘도 그거 하나 갖다 40 이상이고 그 다음에 평균 에버레이지 3과목의 평균이 얼마 이상이고 60 이상이면 그럼 뭐 해라? 엔드에다 묶었으니까 가로 닫고 그러면 합격이 되겠나요? 아니면 불합격 나오겠네 뭐. 그렇죠?
부서명은 어떻게 쓰라고 돼 있지? 부서명 밑에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네요. 그러니까 는 VLOOKUP. 사원 코드에서 마지막 문자니까 write 함수 써야 되나요? 네,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에 산 글자가 하단의 코드명에서 F4번키 2, 0 0 쓰는 거죠. C는 격리부. 예. 성적 우수자. 듣기, 말하기, 쓰기 점수가 각각 90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여 성적 우수자의 듣기, 말하기, 그렇죠? 각각 90점 이상인 사람의 학생 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세야죠. count if s를 써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쪽 조건 중에서 다운편에다가 그거 하나 갖다 90. 그 다음에 말하기라는 동네에서도 그거 하나 갖다 90. 그 다음에 쓰기라는 동네에서도 그거 하나 갖다 9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명 나왔네. 그렇죠? 지금 명자 붙이라고 했으니까 앰퍼샌드하고 앰퍼샌드 붙여서. 이 문제가 좀 그러네. 앰퍼샌드 연산자 쓰라는 말이 없죠. 그냥 명을 표시하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앰퍼샌드 연산자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죠. 그 말이 만약 없으면 어떡하죠? 명자를 붙여야 되니까 명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셀 서식으로 붙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명 붙이면 어떻게 돼요? 몇 명 나오죠? 네. 셀 서식으로 붙여도 되고요. 명만 붙였잖아요. 앰퍼샌드 연산자 말이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명점 붙이면 되지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어떻게 붙여도 된다. 뒤에다 앰퍼샌드 하고 명자 붙인다 이거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분석 작업 1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네요. 자, 데이터 블록 잡아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기존 워크시트 어디에다가 A 25번째다 클릭하고 확인. 그 다음에 출고 지역은 보고서 필터, 판매일은 행, 제품명은 열, 그리고 출고량과 판매가의 합계, 출고량과 판매가의 합계. 그 다음에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가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뭐라 해야 되냐면은 요약의 필터에 가면은 행의 총합계는 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날짜에 가서 그룹 월 단위로 나왔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콤마 찍어주면 되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니까. 예. 그러면 됐고. 이건 뭐나요? 시나리오네요. B 네 번째 셀에다가 이름에다 뭐라고 쓴다? 사과 가격이라고 쓰고, B 다섯 번째는 배 가격이라고 쓰고, 여기는 딸기 가격이라고 쓰고, 이름 쓰라는 것도 많네요. 그렇죠? 예, 토마토 예?
고치는 거. 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8번째 셀에다가 여기는 판매 금액 합계 잘못 썼어요. 이렇게 잘못 쓰면은 여기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수식 이름 관리자 이름 관리자에 가시면 우리가 입력한 거 다 있죠? 이렇게요. 근데 제가 셀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이름을 잘못 쓴 거잖아요. 그러면 편집 들어가서 고쳐주면 되고, 만약에 엉뚱한데 셀을 선택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삭제해버리고 다시 작업하시면 되고, 이름 상자에서. 예. 자, 이름을 5개를 집어넣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과일 가격 인상이었나요? 이때 변경되는 셀은 뭐였죠? 가격 4가지였죠? 네 가지. 그래서 얘를 28,000원, 33,000원, 18,000원, 15,000원 추가. 시나리오는 과일 가격 인하라고 하는, 그래서 22,000원, 27,000원, 12,000원, 9,000원. 이 2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요약만 하면 되죠. 예, 요약하시고 결과 셀은 맞네요. 확인. 그러면 앞에 생기죠? 분석 작업 앞에 생기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 4가지에 따른 결과 하나 이렇게 나오면 되죠. 매크로는 무슨 문제가 나왔나 볼까요? 총점 계산하는 매크로가 하나 나왔고요. 이렇게 블록 잡아서 합계 눌러줘 버리면 돼요. 이렇게 합계 눌러주면 되니까 이건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A3부터 E3까지에다가 강제는 6번 지정하는 거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매크로 기록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총점. 그래서 블록 잡아서 합계 계산할 거고요. 매크로 기록 중지할 거고, 두 번째 매크로는 셀 스타일이라고는 매크로네요. 셀 스타일. 그래서 첫 줄을 블록 잡아서 셀 스타일에 강조색 6번 이거죠? 강조 6번이요.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기록 중지했어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육각형 G3부터 H5까지 여기다 뭐라고 쓰냐고요? 총점.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총점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눌러주면 착 합계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형 삽입에 가서 십자형 눌러서 G7 H10까지인가요? H9까지인가? 3줄. 우리는 셀 스타일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 셀 스타일 딱 누르면 착, 예, 들어가면 되겠네요. 셀 스타일 글자가 거꾸로 돼가지고 저걸 어떡하죠? 이거요? 네, 방망이가 밑으로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네네네. 방망이가 밑으로 동그란 게 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요, 글자를 도형을 그릴 때요, 네. 이런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네. 그릴 때 그리다가 거꾸로 올라가면 아,
잘못 그린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뒤집으면 뒤집어져요. 숫자가 잘못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뒤집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잠깐 보시면 지금은 얘를 클릭해서 뒤집으려고 그러면 자꾸만 명령이 걸려버리잖아요. 그때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네. 다시 누르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네. 메뉴가 뜨잖아요. 이렇게 네, 팝업 네. 바로 거기 메뉴. 그때 ESC 키 누르면 이제 메뉴는 사라지고 선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뒤집으셔가지고 위치에다가 정확히 갖다 놓으시면 되죠. 예.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종목별 회원수 이거 잠깐만. 이게 지금 뭐예요?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수영, 승마, 당구까지인가요? 근데 뭐가 지금, 자, 여기에서 뭐를 해야 돼?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지금 뭐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회원수하고 당구하고 여기만 하나 더 들어가면 되나요? 뭐가 에러가 났다. 다시 보세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는데 회원수가 하나 더 들어가야죠. 5가지가.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 회원수하고 클릭하면 안 맞는데? 그러면 요거죠. 요거하고 얘죠.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죠? 요거 5개잖아요. 지금 수영하고 승마 클라이밍 빠진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복사해서 요거하고 얘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게 하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회원수가 안 보이죠? 회원수를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회원수가 여기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레이아웃에 오시면은 회원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차트를 꺾은 선 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눌러서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누르면 되죠. 그 보조축. 그 보조축 왔잖아요. 안 보일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기 어려우니까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오시면은 선택되지 않은 것들이 선택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1번 하시면 되고,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기 힘드시면요.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 그 윈도우 로고 깃발 아시죠? 2개 양쪽에 있는 거. 그거 말고 오른쪽에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그 화살표 생긴 키 하나 있죠? 네네네. 요거 예. 걔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키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시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움직이게 되면 안 나올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고 걔 누르면 오른쪽 떠요. 이렇게. 예. 아니면 컨트롤 1번 누르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컨트롤 1번. 예, 그래서 보조 쪽으로 보내시면 되고. 제목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넣어주고요. 구기 종목 회원 하나. 그 다음에 제목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도둠체? 그 다음에 크기는 20. 글꼴 색깔은 노랑이고 채우기 색깔은 빨강이고. 근데 프린터 잉크가 잘못 나와가지고 색깔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예, 저희 집 프린터기가 조금 노즐을 덜 닦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숫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 값을 컨트롤 1번 누르셔서 최저값이 얼마라고요? 5만.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라고요? 15만. 그 보조축에 있는 거 최대값은 얼마? 0인가요? 그 다음에 최대는 얼마? 40. 그 다음에 주 단위는 8이죠? 8로 가야 되고, 주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값이 저기 주 단위가 2만씩 가네. 2만씩 이렇게. 그 다음에 예 여기다가 레이블 추가해주고, 여기다 레이블 추가해주고, 각각 레이블을 따로따로 추가하는 게 나와 있어요. 다 해보셨던 걸 거라고. 문제가 썩 좋지는 않아도 좀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서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썩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책에 있는 거대로 계속 연습을 해볼 건데요, 개별적으로 잘 안 되시는 것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개별 질문을 하셔도 돼요. 예, 뭐 함수에서 나는 요 함수 부분이 조금 잘 안 된다, 뭐 질문하세요. 예, 그러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함수는요, 문제를 한번 계산해 보죠. 뭐 100점 만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에요. 이상이 합격이에요. 2급이. 1급은 80점 이상이 합격이고요. 그러면 함수가 40점이에요. 5문항. 그러면 한 문제당 8점이잖아요. 한 문제당 8점. 그러면 함수를 포기하면 60점 밖에 안 되니까 불합격이고, 함수를 하나만 맞추면 68점이니까 안 되고, 두 문제를 맞추면 76점이 되겠죠. 두 개는 꼭 맞춰야 돼요. 죽기 살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